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북한 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북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님 모셨고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조충희 선생님입니다. 네, 부모님이 모두 그 히로시마에서 살다가 북송된 이제 제1교포 출신이고요. 아버님은 수의사를 하셨다고요. 네. 또 본인은 속도 청년 돌격대 10년간 복무를 했고 북한에서는 평성 수의 축산대를 졸업한 후에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부원 그리고 북한의 농업축산의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네, 뭐 저도 우리 잘 아는 분인데 상당히 그 인재죠. 북한에서는 인재고 엘리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번 소개하신 대로 이 농업 및 축산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 지식과 함께 비교적 높은 고위직에 올라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야에서 오늘 아마 우리 베나TV 시청자들에게 많은 그 궁금증을 덜어줄 것입니다. 네, 북한 축산의 모든 것 조충희 선생님과 한번 확실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는 뭐 AI, 뭐 구제역 등등 많은데 북한에서도 가축 전염병 있죠. 북한에서 이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에도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0년도 이후에는 그 경제난이 들어서면서 자체로 이제 병을 치유하기가 힘들어서 일부 이제 국제 기구에 줄여서 보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가축 전염병이 실태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실태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사를 시키나요? 예, 폐사를 시키는데 조금 이제 그 재미난 거는 폐사된 고기를 그냥 주민들이 이제 식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사해서 묻은 거를 다시 파내는 겁니까? 예, 그 제가 평안도에서 축산부문 사업을 보고 있을 때 한번 구제역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제역이 돌았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그 가축 전염병에 걸린 돼지들이 그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폐사를 시켜가지고 식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그 운공목장이라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한데 올라가는 이런 그 중요한 그 주석 목장 이런 목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지역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돼지들은 다 땅에 묻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관리하는 또 협동농장에서 관리하는 가축들은 전염병에 걸려도 그 보통 그 전염병에 그걸 일으키는 균들이 100도 이상에서 이제 가열을 하면 그 균이 다 이제 죽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석목장, 운공목장 쪽에서 나오는 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땅에 묻었어요. 묻었는데 그게 이제 다음날 다 파헤쳐져서 이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참가했던 한 그 일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그게 이제 순천 지역이었는데 평안도 순천에서 그 숙천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고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고개 지역에다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거의 수십 마리를 메모를 시켰는데 이제 다 없어져가지고 그 시장에서 유통이 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데 제가 축산부문에서 이제 입단하니까 바로 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빨리 시장에 나가서 유통되는 돼지들에 대한 검사를 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운공목장에서 메모했던 고기가 이제 밤새껏 다 없어졌는데 이게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 그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위에서 급하니까 이 긴급 지시가 내려온 게 특별 지시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 전염병에 걸린 돼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발전된 기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고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가려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고 이제 그 가축을 더살할 때 어떤 방식으로 더살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를 다 뽑고 더살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종기를 죽이고 오랜 시간 있으면 그 체내에 이제 그 피가 이제 많이 퍼져서 빨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병에 걸려서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진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수가 빠져나오면서 진이 흐르는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 상태가 운공목장에서 어제 저녁에 파는 고기보다 더 이제 열화가 고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육안으로 관찰하면 운공목장에서 가진 그 나온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린 고기가 더 이제 좋은 고기로 보이는 거예요. 육안은 관찰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명도 사실은 잡아내지 못하고 그 고기가 다 이제 유통이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익혀 먹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어쨌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그때쯤 96년인가 7년인가 북한이 그 독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를 처분하는 걸 다 수입했죠. 네, 다 수입했죠. 근데 뭐 북한 주민들이 광우병 걸렸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 보면 워낙 굶주리다 보니까 뭐 북한 주민들은 아마 그때 아마 어떤 사람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고기 한 번씩 걸 먹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죠. 그때 북한은 자기네들이 매몰하겠다라고 그렇죠. 예, 예. 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돈을 준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네, 매몰 비용을 줬는데 그걸 식용으로 풀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쭉 돌았죠. 예. 도축은 개인이 합니까? 큰 이제 그러니까 가축 기업소들은 그 도축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 공장, 뭐 돼지 목장, 뭐 닭 공장 이런 데는 이제 도축장이 따로 있고 개인들이나 협동농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축을 도살할 때 수의사가 참여를 하긴 하지만 개인 집에서 기른 개인이 자기가 기른 돼지들은 그냥 집 앞에서 수도가에서 하거나 혹은 우물에 나가서 하거나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농촌 같은 데 나가면 이제 개울에 나가서 이제 강 같은 데 나가서 하는데 사실 그 상류에서 돼지를 잡으면 거기서 잡은 돼지 그 물들이 하류까지 뭐 소해바다까지 그냥 흘러내려가고 있고 또 그걸 식수로 이용하는 것도 많거든요. 북한의 식수는 거의 이제 대동강이나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이나 강에서 이제 물을 끓여오려다가 대충 서도가고 식수로 이용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도축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쓴 그 논문에도 반영을 했지만 너무 이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렇죠. 저도 뭐 북한 목장 보고 여기 또 우리 조 선생님도 아마 우리나라 목장 가봤지만 개인이 하든 뭐 하든 우리나라 목장은 진짜 엄청 깨끗하거든요. 근데도 그게 뭐 우리가 AI 네. 보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 북한의 그 목장 시설이나 이것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도축장이 있다고 해도요. 그 도축장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도축장을 한 2곳 정도 가봤는데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도축장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그 정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청정 지역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에 망라되지 않으면 그 도축장 자체가 이제 이용이 될 수 없게끔 이제 그런 게 다 되어 있는데 북한은 전혀 이제 그런 게 없고요. 아마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상을 이제 어떻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들어가면 이제 냄새가 완전 진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하수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도축장은 이제 하수가 아래로 빠져나가고 냄새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끔 이제 이걸 통해서 곡선을 통해서 냄새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도축장 안에 환기 설비가 우선 없어요. 그래서 환기를 하려면 창문을 열어놔서 바깥 공기를 넣어놓고 빼고 하는데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축 자체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좀 괜찮게 됐다는 데가 이제 종기로 죽이는데 소나 돼지 같은 거 이제 종기로 죽이고 들어와서 이제 사람이 잡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큰 짐승은 이제 매달아 놓고 잡아야 되는데 이제 북한의 도축장들은 매달아 놓지 않고 그냥 이제 바닥에다 놓고 근데 바닥에다 놓고 그냥 도축을 하면 바닥이 너무 어지러워서
거기에 이제 굉장한 정도로 이제 거기의 이 위생 상태가 완전히 나빠지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해서 가죽을 이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잘 펴서 그 위에서 이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하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그다음에 제일 열악한 거는 이제 수도가 잘 나와야 되는데요. 전기가 잘 안 오고 북한의 이제 전기 상태가 안 좋고 수도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도축장에 수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예, 수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돼지 한 마리만 도축해도 거기서 나오는 돼지 똥이라든가 뭐 오줌이라든가 이게 굉장한 정도로 많은데 한 번에 뭐 보통 뭐 10마리나 20마리 많이 잡아서 한 50마리 정도 잡을 때는 그 냄새와 그게 다 사람이 이제 삽으로 인력으로 해서 퍼내고 잘 뭐 담아서 바깥으로 버려야 되는데 이게 물이 잘 나와가지고 물로 쫙쫙 씻어내면서 해도 그 도축장은 이제 돼지에서 나오는 그 폐설물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오염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예. 냉동 냉장 문제도 좀 심각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평양 쪽이나 호텔 냉장고 같은 걸 빼놓고는 이제 공장에 냉동 설비가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지역이나 냉장 설비에 들어가도 이제 돌아간다고 해도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설비 자체가 너무 이제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막 이제 들어가면 암모니아 냄새가 팍팍 나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노조라고 일단은 고기를 이제 잡아서 냉동이 되는데 가죽을 벗긴 고기가 한 마리씩 쫙 여기 이제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매달려 가지고 이제 냉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 벽에다가 이런 단을 매놓고 한 뭐 여러 마리가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떼낼 때는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그걸 사람이 막 띄어내고 막 그러니까 한 마리씩 매달아서 정밀하게 냉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닭이나 어리 같은 경우에 북한 TV 보면 다 이제 한 마리씩 더 살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일단 냉동장에 들어가면 그 냉동 설비 자체가 북한에 굉장히 부족하고요. 부족한 냉동 설비 자체에서도 전기가 잘 안 와서 글쎄 종전이 잘 예, 종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냉동시킬 때 꽉 싸서 여러 마리를 콱 냉동시켰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전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마리씩 냉동한 것보다는 이제 서로 쌓여 있으니까 천천히 넣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제 열악한 형편입니다. 냉동 설비도. 아까 주석 목장, 운공 목장, 예. 이 김부자 전용 목장이죠. 그렇죠. 네. 상당히 거기는 뭐 사료도 좋은 거 먹이고 예. 또 위생 상태나 이런 게 상당히 좋겠죠. 네, 주석 목장은 기본적으로 무균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 주석 목장이라는 게 김일성 주석 그 주석자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원래 이름은 운곡, 그러니까 운곡 지구인데 그게 평안도, 안주, 숙천, 문독, 순천 이렇게 이제 4개 군이 삥 둘러싸인 그 산간지대입니다. 산골. 그러니까 4개 군이 쌓여 있는 가운데가 이제 운곡지구라고 있는데 그저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한 개 군 면적 정도 돼요. 그 안에 그 면적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부터 시작해서 돼지, 뭐 양, 염소, 오리, 그 다음에 뭐 고위부터 시작해서 그 각종 가축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루, 뭐 사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참새, 뭐 개구리, 뭐까지 다 없는 가축이 없어요. 거기는 다 있고 뭐 칠면조, 꽁까지도 다 있고요. 타조도 예, 타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주석 목장은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뭐 순간에 뭐 갑자기 타조 먹고 싶다 하면 그 자리에서 타조가 올라가야 되고 당나귀 먹고 싶다 하면 당나귀가 올라가야 되고 예, 그렇게 이제 각종 가축을 다 기르는 데고요. 그 가축들을 위한 또 이제 그 농산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들의 모기를 위한 농산반이고 거기는 이제 주석 목장이기 때문에 김부자한테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사료도 좋은 곳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식 표현이면 이제 만수무강, 예, 만수무강을 위해서 그 이제 그 무균, 완전 그러니까 병균이 균이 없는 완전한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제가 몇 번 사업상 이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 와서 북한이 운공목장의 일부를 팁으로 공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따라 배우니까 목장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번복이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 먹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세계은행 출장으로 북한을 갔는데 갈비뼈가 드러난 돼지를 보고 처음에 그게 돼지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 남북 경협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북한 쪽에다가 돼지를 보냈대요. 돼지를 키워서 이제 잘 키워가지고 해달라 해서 좋은 돼지와 사료를 보냈는데 이제 돼지가 1년 있다 가보니까 돼지가 아니고 개가 되어 있더래요. 살이 빠졌어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굶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굶어 있고 일단 그 돼지는 이제 나다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죠. 나다는 사람이 먹고 풀만 먹이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이세상 국가지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거기서 더농상 국장이 풀만 가지고 돼지를 먹이라고 하니까 돼지가 풀만 먹겠다고 합대 이렇게 이런 말 했다가 정파로 몰려서 떨어지는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 그게 한 60년도를 다른 용어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있고 지금도 특히 그 구경 목장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는 집에서 뚝물이라도 좀 먹여서 괜찮게 살이 찌는데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구경 목장이나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사람이 먹지 못하는데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아서 북한은 이제 벽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텃밥 뭐 이런 것을 거기다가 이제 소위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균, 그러니까 복합균이라는 뭐 만경대 1호균이라든지 뭐 정방 1호균이라든지 뭐 운정 1호 뭐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균들이 텃밥을 먹고 이제 그것을 약간 그 돼지가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화될 수 있는 정도로 좀 그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주는 균을 넣어가지고 그 돼지한테 먹이는데 그게 이제 돼지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화 안 되는 풀만 가득 먹고 이제 하면 살은 안 찌고 그냥 겨우 이제 그 목숨만 숨만 붙어 있는 숨만 거네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봤을 때 이제 갈비가 앙상한 이제 돼지가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돼지라는 게 100kg를 한 마리 잡으면 뼈하고 내장을 빼고 발적 빼고 돼지 머리를 빼고 그 순 실시율을 이제 계산하거든요. 근데 보통 40%에서 적은 건 이제 한 60%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살코기가 그 정도 살코기, 순 살코기가. 근데 이제 그렇게 갈비뼈만 나온 돼지는 이제 거의 10%, 1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하고 이제 거기 맛이요. 제가 이제 먹어도 봤는데 풀만 먹은 돼지나 풀만 먹은 닭, 풀만 먹은 건 일단 약간 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계란 까면 생계란처럼 하는 그런 이제 껍질껍질한 이런 진들이 거기 이제 막 자체에 덮여 있어 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북한에서 아마 여기서처럼 생고기 뭐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육회는 저는 북한에서 못 먹어봤습니다. 육회가 거기서는 이제 고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끓여 먹고 이제 구워 먹는 것도 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유명한 협주단의 가수 하나가 이제 구워 먹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천백충 걸려가지고 천백충이라는 게 이제 마디가 있는 이런 벌레인데요. 그 돼지 한 대 있거든요. 이게 하얀 게 좀 마디가 있어. 이제 그 중간에 잘려도 얘 마디가 다시 살아남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여자가 이제 아마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불고기라는 게 바쁘면 술하고 먹으니까 괜찮아 해가지고 그냥 이제 잘 익지 않은 거 먹었는데 천백충 있는 고기를 먹어가지고
여자 그 천백중이 몸에 퍼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혁주단에서 그 김철호하고 헌성이중창하던 여자인데 제가 이름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천백중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축 이제 그런 안 좋은 이제 북한 돼지 자체가 천백중이었는데 일반인들은 천백중을 돼지 잡으면서 보고도 모르거든요. 이게 천백중인지 아니면 돼지 비계인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딱 머리를 봐야 이제 그 흡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의 그 피부 속에 들어가 있고 피부 그러니까 근육에 있으면서 이제 순 영양물만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질환에 있는 세포액만 빨아가지고 기생하는 건데 그런 그 돼지들이 많아서 북한 돼지는 절대로 이제 이제 익혀 먹어. 육회로는 절대 네. 안 된다는. 예. 근데 저 주석 농장에서 이렇게 돼지나 소, 뭐 염소, 양 키워서 예를 들어 김일성, 김정일 부자한테 올라갈 때는 그거기 또 잡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 잡아서 올라가겠죠. 예, 거기서는 잡아서 8시간 내에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8시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축이 잡자마자 몸에서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8시간이 지나면 그 일정하게 거기에 굉장히 약간 단맛, 거기에서 나는 단맛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장에서 평양까지 이제 일반 도로로 가려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갈 때는 따로 전용 도로가 있어요. 평양까지 가는. 전용 도로가 있어가지고 따로 가고요. 거기서 이제 응공 목장에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거기는 절대 이제 먹지 못하고 목장 관리인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도 일단 거기서 머리나 내장, 발 이런 건데 발도 원래는 딱 얼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그다음에 이제 내장만 이제 쓰고 나머지는 일체 이제 다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얼려보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에 얼마, 어느 부위는 얼마에 얼마, 다리 부위는 얼마에 얼마 해서 딱 해서 운공에서 올라갈 때는 이제 뼈까지는 바르지 않고 그냥 뼈채로 올라가는데 다리 떼내고 이제 둥하고 가슴 부위를 이제 서로 갈라가지고 이제 보통 한 4kg 내지 5kg짜리 이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다가 딱 넣어서 거기다 오름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거기는 그렇게 올려보내죠. 북한에서는 개인이 소를 도축하면 이게 중범죄라면서요. 예, 죽어야죠. 사형, 청살. 그러면 개인들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쇠고기 먹을 기회는 거의 없다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뭐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6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60년대 말까지도 북한은 추석이나 뭐 구정 때는 꼭 소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계셨나요 거기 북한에? 제가 63년생입니다. 그러면 한 10대, 그러니까 70년대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주민이 소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아마 없을 겁니다. 군인들은 또 조금 괜찮았고요. 언제부터 보통 주민들이 소고기를 구경하기 어렵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협동화가 되면서요. 북한이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나지 않지만 원래 해방 후에는 소 도축에 대한 시행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도축해도 우리 속기울에서 해보면서 이제 소 잡았다가 이제 매 맞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60년대 협동화가 끝나고 사회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계가 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육축이 부족한 거예요. 육축이 부족해서 역축이라는 건 힘쓰는 가축. 네. 그러니까 소가 농기계죠. 짐도 나르고 그다음에 이제 논에 들어가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때 법적으로 소는 이제 각 지역 정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승인하는 이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이거 다 늙어서 이제 소가 보통 10살이나 15살 되면 죽어야 되는데 15살이 지나서 죽을 때도 개인들이 마음대로 제대로 농장에서 못하고 윗단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죽이지 않으면 늙은 소도 이제 제 마음대로 도축했을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총살까지 하고 특히 이제 소고기가 먹고 싶거나 그래서 막 도적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라는 게
저거라는 건 사실 잡아먹기가 쉽거든요. 돼지보다도. 그냥 끌고 오면 말없이 따라오니까 따라나 조용한 데 가서 이제 도끼로 까서 죽여서 시장에 내나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도축자들이 많이 잡힌 게 워낙 시장에 소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보다 싸게 팔아야 되는데 아니 비싸게. 근데 이 소고기라고 팔면 바로 이제 그 안전부나 보위부에서 딱 감시가 붙어가지고 너 이거 소고기 어디서 났냐. 북한의 재미난 일화가 소가 없어졌어요. 하면 이제 유치원에 가서 애들한테 오늘 소고기 먹고 나온 사람 하면 애들이 모르니까 예 하고 손 들면 그러니까 개를 추적해서 어디서 샀냐? 어디서 샀냐. 그다음에 이제 추적해 가지고 잡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제 소고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소는 이제 제가 그걸 사인을 해줘 봐서 아는데 병이 걸려서 죽잖아요. 소가 힘들어서 죽거나 우황이라는 이제 병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우황 썰이 하니까 한국 수의사분들이 굉장히 진짜 좋은 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우황청심환에 들어가는 그 기본 성분인데 이게 아마 우황청심환에 아마 0.01g인가 그렇게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만한 거. 우황 걸린 소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렇게 병이 들어서 죽었어도 저희가 나가서 해부를 해요. 해부를 하고 이게 이제 관리자가 내가 건달을 피워서 잘 관리하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면 관리자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합니다. 예. 그러면 뭐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예, 일반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우리는 뭐 소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장조림해 먹고 회 먹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는 것만도 소고기 하면 삶아서 국 끓여 먹는 거. 예, 그거 맞아요. 외에는 거의 모르죠. 탈북자 보고 회식하자 그러면은 소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안 먹는 네. 거. 그렇습니다. 예, 돼지고기 먹자고. 예. 그럼 어떤 돼지고기 말고 또 어떤 그 고기들을 선호합니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닭고기, 오리고기, 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다음에 무슨 토끼나 염소. 양은 이제 좋아는 하는데 워낙 그 양은 북한에 한 80년도부터 양털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양털을 많이 가져가는데 80년도 중반부터 이제 양털에 대한 수요가 줄고 누에고치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털 수출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양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가지고 양이 적어서 양고기가 좋기는 한데 이제 먹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고기가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가 질문하면 제가 좀 따분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가 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좀 그때 이제 그래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그다음에 거기서 최근에 좀 90년대 이후에 힘들어지면서 이제 염소고기라든지 토끼가 이제 조금 괜찮게 있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좀 먹고 있습니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얘기도 그때 나온 건가요?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얘기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김일성이가 60년대 금방 협동화가 돼가지고 그때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산골농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평안부터 창성 같은데 그런 산골농장이 볼방농장보다 수입이 적었어요. 수입이 적었으니까 그럼 니네가 황금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을 이용해라. 그러니까 산 열매도 따고 거기서 약초도 캐는데 거기서 이제 풀 먹는 가축들 양이나 염소, 토끼 같은 걸 키워가지고 풀 먹는 가축을 많이 키워서 풀과 고기를 바꾸자. 이렇게 돼서 이제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90년도 들어와서의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원천적으로 이제 돼지나 뭐 닭고기는 이제 알곡을 먹지 않습니까? 가축 사료 자체가 옥수수나 이제 이런 빌 같은 알곡을 먹게 되는데 원천적으로 나달이 부족해지면서 나달을 많이 먹는 가축들에 대한 정책적인 이런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고 정책 포인트를 풀만 거기는 어쨌든 목이라고 해야 되겠으니까 풀만 먹는 고기 그러니까 풀 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키울 때 대한 뭐 방침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때 다시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이런 구호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풀과 고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때 이제 제가 관리하던 협동농장들에서도 이제
아침에 식사를 못 하고 나와요. 농장원들이 쌀이 없으니까. 하면 이제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 젖을 아침에 이제 짜지 않습니까? 그 염소 젖을 짜는데 거기다 이제 옥수수 가루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이제 사서 완전히 묽게 이제 염소 젖으로 죽을 넣어서 먹으면 그래도 좀 굶기가 있어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는 못 시키고 축산반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축산부문이니까 축산부문인데 그러면 이제 염소 젖을 짜서 농장한들한테 아침에 죽서 먹이고 점심에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갈 때 먹여서 근데 거기다가 이제 대충 먹을 수 있는 이제 풀 같은 거 좀 섞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 그게 염소젖 죽인지 아니면 옥수수 죽인지 풀 죽인지 가늠하기는 힘들어도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그 값이 안 들어가는 게 이제 풀.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이제 풀을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은 다 사람들이 뜯어먹고 나머지를 또 가축들이 먹어야 돼서 아마 북한산이 오늘처럼 황폐화되는 데는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에도 이제 용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그 갈비뼈 돼지 예.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가 돼지 먹이라고 보낸 사료를 사람이 먹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나달 무역을 했는데 70년대는 이제 쌀을 팔아가지고 밀을 사왔거든요. 쌀이나 옥수수를 팔았어요. 70년대까지만.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북한이 그 나달 수입을 완전히 그 중지하고 수출을 중지하고 수입만 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 국제사회가 지금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때 사료만 국제기구에도 아마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사료만 수입을 했어요. 그때 들어온 밀에 이제 북한식으로는 말 대가리라고 하죠. 말 머리가 구려져 있는 그 나달을 사다가 그걸 이제 북한 사람들은 말 머리가 구려져 있어도 우리는 보면 이게 말 사료구나 하는 걸 아는데 북한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말 사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밀에 보면 집도 있고 돌도 막 섞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1kg에 보통 40kg짜리 마대에 보통 한 1kg 정도는 이제 돌이나 볏짚이 들어있는 그런 말 사료를 국제시장에서 싸게 사다가 주민들한테 이제 그 배급으로 식량으로 공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됐으니까 그 돼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갈비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예. 소떼를 몰고 방북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소를 몇 마리 몰고 갔었죠? 몇 마리죠? 천 네, 마리나 천열 마리. 근데 그게 이제 다 죽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병 걸린 소를 몰고 왔다고 주장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소먹이라고 준 소료를 당신들이 빼돌린 거 아니냐. 사람들이 먹어서 소가 굶어 죽은 거 아니냐. 그게 한동안 좀 논쟁이 됐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북한이 정확히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병 걸린 소는 아니고 그때 이제 북한이 1000마리를 가져와서 한 개 더에 15마리씩 줬거든요. 저희 평안도는 다른 도보다 좀 크기 때문에 27마리인가 이제 받았는데 평안도의 정주영 선생이 가지고 간 소를 어디서 관리했냐면 그 순천에서 관리했어요. 순천 그 샘거리라는데 이제 그 목장장이 여성이었는데 그 저하고 동창이었거든요. 대학 동창이 이제 목장장을 했는데 그 여자가 감옥에 갔어요. 그 소를 다 죽이고 27마리가 이제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북한이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고기용 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원래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해서 강릉의 집이나 볏짚 그다음에 이제 방목에서 풀만 먹여서 사는 줄 아는데 사실 고기용 소가 마시는 거는 나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육축이 소라고 해도 순풀만 먹고는 힘을 못 씁니다. 일정한 정도 콩도 좀 줘야 되고 나달도 좀 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전에 그 고기용 소를 주는 이 방식 그러니까 키우는 방식으로 사육 방식을 안 하고 그 일반적으로 풀만 먹는 소의 사육 방식을 북한식 방식을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용량이 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배합 사료가 정확하게 이제 그 단백질, 광물질, 여기서 미네랄이라고 하는 미네랄, 비타민 이거 다 들어가고 소금. 소 같은 건 이제 거의 소금이 없으면 거의
점점 그 야외이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온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추우면 에너지가 이제 안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 더 많이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 더 많이 먹이지도 않고 이제 그 전기나 이런 장치가 없으니까 서울이 자체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제 바닥에 소가 오줌을 싸면 오름이 막 이렇게 두텁게 깔려 있어서 소가 걷다가 막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식 방식으로 이제 밀폐식으로 돼 있어놔서 환기가 안 되니까 그 이제 소가 이제 그 폐염이나 이런 기관지염 이런 병에 걸리고 호흡기병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 죽었는데 병 걸리는 소 보냈다는 건 다 개수작이고요. 아까 저희 그 동창이 잡혀간 건 그 소고기를 일단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위에서 이제 간부들이 그 맛있는 소고기니까 나도 좀 달라 나도 달라 하는 걸 이 여자가 이제 간부들한테 뭐 어리고 약한 여자인데 이제 그걸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까 그걸 맞추지 못한 거예요. 이 그 서류상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지시하는 건 타가 유치원에 몇 킬로 공급하고 어디에 며칠 공급하고 이렇게 상점에 몇 킬로 공급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게 맞춰지지 않아서 이 여자가 이제 경제범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제 그거 안 했으면 똑똑하고 이제 잘 될 수 있는 여자였는데 그 선은 이제 그렇게 죽었지 절대로 이제 병 걸린 소를 보내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그 우리 결론을 오늘 우리 조 선생님한테 들어서 결국 정주영 씨의 손은 북한 주민들이 다 잡아먹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사료가 없어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는데 그 돼지고기 중에 북한의 뭐 돼지고기가 대체로 그 군부대나 뭐 이런 데 공급되는 거 보면 화학돼지라고 불러요. 화학돼지. 그러니까 우리 돼지고기는 이렇게 삼겹살로 딱 껍질이 있고 그런데 북한은 동물을 이 소나 돼지 잡을 때 껍질이 안 벗기면 큰일 나죠. 껍질은 벗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삼겹살이 아니라 거의 한 70~80%가 하얀 그 비계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걸 먹고 이제 다 설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화학돼지라고 불러요. 군인들은. 그래서 그걸 화학사료를 먹여서 화학돼지라고 부르는데 저희들은 그걸 도대체 화학사료가 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예. 그게 이제 그 보통 일반 돼지 목장,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돼지 목장에서 북한에서 이제 돼지 사육안에서 제일 필요한 게 단백질 사료거든요. 근데 단백질 사료가 보통은 이제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그다음에 단백풀, 콩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다 북한에 부족해요. 물고기 나면 사람이 일단 먹어야 되고 콩도 이제 그 굉장히 북한이 부족한 거고 단백풀이라는 거는 사실 말이 단백풀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백풀 가지고 돼지의 단백질을 보장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연구한 게 비료 있지 않습니까? 비료. 그 비료가 이제 그 무슨 비료냐면 이제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비료인데 그 비료의 그 화학 성분이 그러니까 그 비료 이름이 갑자기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백질 알비료 북한에서는 이제 알비료라고도 하는 흰 비료인데 이 비료 맞다 여소 비료. 요소 비료. 예, 여소를 먹입니다. 여소를 먹이면 그 여소 자체의 그 화학식이 일반 그 우리가 필요한 이제 단백질하고 비슷해요. 동물성 단백질하고. 그래서 이제 여소를 그 첨가제로 이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소를 첨가제로 먹이면 돼지가 빨리 자라고 빨리 살은 찌는데 그 대신 이제 지방이 생기고. 근데 여소를 먹은 지방은 거기에 이제 지방이 탄탄하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는 지방이 보통 밖에 이거 노출이 돼가지고 끓여야 이제 풀어지는데 얘는 그냥 상온에서도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막 후들후들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크기는 잘 크는데 체내에 지방질 함량이 많아지고 하니까 사실 그 고기 먹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여소가 들어가 있는 그 지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 먹으라고 하면 깜짝 놀라서 돼지고기 다시는 안 먹겠다고. 병사들이 그래도 어떻게 알았네요. 화학 비료. 비료라는 것도 모르고. 네. 그냥 이게 옛날에 나오던 돼지고기는 쫄깃쫄깃한데 언제부터인가 그 화학돼지가 오니까 그 별명을 그냥 화학돼지라 붙인 거지 뭐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알아서 붙인 건 아닌데. 알아서 붙인 건 아니고 참 희한하니까 돼지고기가 이제 말씀한 대로
이게 비계를 삶아놓으면 손으로 이렇게 쓱 하면 이게 무슨 죽처럼 스프 덩어리처럼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물론 군인들은 그것도 없어서 못 먹지만 먹고 나면 이게 설사를 다 한다 이거죠. 병사들, 그러니까 안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확 차이가 났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소가죽 군화를 신죠. 북한 군인들도 60년대, 70년대까지 소가죽 군화를 신었는데 그 후부터는 돼지가죽 군화. 그것도 특수부대만 나오고 일반 부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산이 없고 다 볼방지대라 쌀이 물론 많지만 또 가축도 잘 된단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산이 70%니까 아까 말씀하신 풀과 고기를 바꾸자. 뭐 산을 잘 이용하자. 김정일의 졸업 논문이 뭡니까? 김일성종합대학의 졸업 논문이 뭐 군의 역할. 그러니까 시군하는 군의 역할이 그 농업을 발전시키고 산을 잘 이용하자는 건데 결국 그걸 이용 못하니까 이게 북한 경제가 망했고 농업이 망했고 축산이 망한 거죠. 아까 정주영 회장 소 얘기를 했는데 한간에서는 농반 진반으로 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죠. 이게 빈말이 아닌 것 같네요. 예, 그게 이제 그냥 거기형서는 원래 이제 운동을 얼마 안 시키고 살을 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에 이제 때려서 그 밖에 내보내서 풀을 이제 나가서 먹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기 전에 조금씩 사료를 줘서 재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맛있는 사료 먹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옥수수찜만 그것도 이제 썰어서 잘 이제 그 가마에다 쪄가지고 콩 좀 섞어서 먹어야 그 서요물인데 진짜 그거 아니고 옥수수찜을 이제 먹이라 하면 다 넣어 가져다가 그냥 서울에다 확 뿌려놓고 소가지 배고프니까 근데 처음에는 걔네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 내려보는 지시문에는 다 썰어서 이제 소금을 좀 뿌려가지고 콩하고 섞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현실에 콩이 있습니까? 콩 자체가 있어도 이제 먹이지 못하고 뭐 정책이야 뭐 좋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때 뭐 사료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아 그냥 좀 쉬면 좋겠는데 배고픈데 먹으라고 이제 산으로 얼리 쪄주니까 그것도 그냥 안 되니까 막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막 이 북한서들은 워낙 사람한테 길들여져 가지고 말을 잘 뜯어요. 근데 이제 거기 형서들은 그렇게 길들여진 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정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그 거기를 축적해야 되는 서기 때문에 그냥 옛날 조선서하고는 틀리는데 그걸 이제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스트레스도 받을 만하죠. 안 박사님이 저 소가죽 군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북한 학교에서는 왜 애들 보고 토끼 가죽을 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토끼 가죽이 그 원래 김일성이가 토끼를 기르라고 할 때 거기는 먹고 가죽 톨 가죽은 토끼는 이제 가죽만 이용하지 않고 톨이 기본이니까 톨 가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톨 가죽은 이제 그 애들 이제 토끼 톨 매트도 만들어주고 뭐 성옷도 만들어준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화벌이에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와쿠를 농업성 황금산 이제 무역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수출을 계속해요. 해서 이제 애들한테 토끼를 기르게 하고 거기는 뭐 애들이 먹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그냥 이제 시장에 나가거나 또 다시 다 뭐 딴 데서 처리가 되죠. 실제 토끼 기르는 애들이 거기까지 먹으면 정말 열심히 기르는데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책적으로는 토끼털 배틀을 만들어서 애들과 군인들한테 준다는 게 이제 정책적인 목적이고 실제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게 실제는 이제 토끼 가죽을 그렇게 쓰지 않고 다 이제 그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만든 옷은 뭐 애들이 토끼 털 가죽으로 된 옷 입은 거 저는 이제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시장화가 좀 되어 있는 최근에 와서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토끼 가죽이나 개털 가죽으로 만든 옷을 이제 구경했는데 이것도 워낙 비싸서 일반인들은 이제 사 먹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 자, 안 박사님, 북한 축산업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동시대의 얘기인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랄까요, 좀
수긍은 해야겠는데 수긍이 안 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저 북한에서 살던 저도 지금 우리 조 선생님 말씀 들으면 이게 참 안타깝기만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소유의 문제라고 봐야죠. 축산업도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예. 뭐 똑같은 땅에서 수확고를 못 올리는 것도 이게 소유의 문제고, 이 축산업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토끼 가죽을 10마리를 길러서 7마리는 바치고 3마리는 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걸 바치고도 애들이 토끼 가죽을 붙인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당국에서 뭐라 한단 말이죠. 왜 바칠 걸 안 바치면서 그걸 하느냐. 이게 소유의 문제인데, 그러나마 안타까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조 선생님이 뭐 결론을 줘야지 우리가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소유의 문제라고 봐야 예,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돼지라도 이자처럼 국영 목장에서 키운 국가 소유가 되어 있는 돼지는 갈비만 남고요. 개인들이 집에서 자기가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그게 이제 소유의 문제라고 한 안 박사님의 말씀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최근에 와서 시장에서 개인들이 집에서 그 화장실이나 뭐 개인 우리에서 키운 돼지들은 정말 이제 살이 포동포동하게 잘 쪄서 고기도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쌀뜨물을 먹으니까 걷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 잘 나오는데, 이제 국영 쪽, 그러니까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가축들은 이제 그렇게 그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뼈만 남고, 돼지를 키워달라고 보내는데 몇 달 있다 가보니까 개가 됐더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예. 네.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끝이 없는데요. 다음 회차에 계속 북한의 축산 그리고 농업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충희 선생님 살아오신 얘기도 다음 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